네, 수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또 하루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일단 양지수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아직까지 방향성 모색하고 있는 것 같고 코스피 지수는 0.8%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분과 나눠볼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시장의 흐름부터 머니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 이상, 3%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함께 4%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 가까이 밀리면서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 잠시 후에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이 흐름이 좋습니다. 에코프로, BM 4%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LNF,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삼성 SDA 등등까지 다 올라갑니다. 엔캠은 5% 가까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 오름세 보이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HL만도가 오늘 3%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도 논란 관련해서 이제 해명 나오면서 일단은 SM 3%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삼양식품과 FNF 정도 소비재 쪽에서 눈에 띄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파이버프로입니다. 광통신, 광섬유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25% 가까이 기록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가 5,300원이었는데 어제장에서 또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이걸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의 전략, 수익을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올랐으면 챙겨야죠. 예, 챙겨야 되는데 그 전에 미리미리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반응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종목의 특징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섬유, 리시버, 이 관련된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 쪽으로 납품하는 부분들 의미 있게 잘 잡다 보니까 거기서 주가가 강하게 반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또 이쪽이 지금 미국 시장과 함께 약간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분위기죠. 그래서 좀 당장은 가기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차익 매물 좀 받고 다시 한번 미국 시장이나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의 변화들 그럼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일단은 방산 쪽과 데이터 센터 같이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수익권이시면 줄이셨다가 다시 타이밍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수익이 나온 만큼 챙겨보고요. 우리 나중에 한 번 더 들어가서 또 자리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 머니맵에서 보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도 5% 정도 올랐었잖아요. 오늘도 일단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어느 쪽을 좀 더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앵커님이시라면 네. 그래도 주식 좀 하신다는 우리 앵커님이시라면 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지금 딱 뭘 사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만 네. 삼성전자를 하겠습니다. 왜요? SK하이닉스는 많이 올라서요? 많이 올라서 저는 네. 부담스럽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니, 반반 어떠신가? 예. 그게 좋네요. 네. 그것도 가능했군요. 예, 언제까지 둘이 싸워야 됩니까? 네. 같이 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잘하면 다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지금 일단 좀 많이 위축됐던 부분들 이게 변화가 되면서 또 이제 HBM이 엔비디아에 들어가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또 말은 많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거 기다리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게다가 그냥 하반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 좋아진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그게 반영이 된 가격이냐라고 보게 되면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가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고 근데 지금 흐름은 오히려 이쪽보다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쪽은 그로 인해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소부장이 어디겠느냐라는 쪽들이 더 관심이 넓어지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하이닉스양 HBM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하이닉스 외에 삼성전자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더 레인지가 넓어지겠죠. 이런 쪽을 봤었을 때 QA 확대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도 지금 관심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미반도체 이것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락했던 부분은 회복할 거고 게다가 지금 오늘 강한 PSK 홀딩스 이런 쪽들도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쫓아가지 마시고 눌림목 들어오셨을 때 계속 대응하는 전략은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HBM 호재 속에 반도체 소부장 삼성전자빨로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 많습니다. PSK홀딩스나 한미반도체도 접근 가능한데 눌렸을 때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개장 특징주 알아봤고요.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볼게요. 율촌화학. 포장지가 중요하다. 내용물도 중요한데 이 포장지에 들어가는 또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K라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라면 하면 또 포장지가 있죠. 그렇죠. 라면뿐이겠습니까? 새우깡도 좋아하실 네. 거고 쫄병 수첩도 좋아하실 모든 거고. 게 다 담으려면 포장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겉으로는 포장지라고 쓰고 네. 내부적으로 보면 2차 전지 소재 업종이다. 2차 전지 이렇게 소재. 네. 보시면서 요즘 2차 전지가 드디어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네. 그 관련된 종목들 어떤 특별한 섹터에서 성과를 낸다. 이거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본업 쪽에서는 농심과 함께 잘 나가는 라면 쪽, 과자, 스낵 이쪽에서 포장재를 담당하다 보니까 또 라면 판매량이 농심 쪽에서 수출 잘 되고 있게 되면 그에 따라서 같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본업도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먼저 맞추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이 라면의 인기 상당하고 판매량 많이 올라가면서 뭐 농심도 그렇고 삼양식품 주가도 많이 올랐었는데 농심 쪽과 또 관련 있는 율촌화학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투자 포인트 파우치 필름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배터리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이 그쪽이죠. 예, 파우치형 필름이면 파우치형 배터리에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쪽이 지난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파우치형 셀2팩이라는 기술을 공개하면서 우리도 파우치형도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쪽에서는 여전히 또 계속 관심이 높다. 원통형 말고 파우치형도 계속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포승 공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장이 커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QA 확대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또 최근에 보다 보니까 4월 달 이후부터는 인도네시아향 물량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EV3죠. 전기차 쪽에서 기아에서 나온 새 전기차 중저가형 이쪽이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 한 번씩 레벨업 되는 과정들 한번 또 지켜보시고 그에 따라서 수출 잘 되는 부분들 또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 같이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장재도 그렇고 배터리 쪽도 관련된 모멘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체크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기대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실적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장 가동과 함께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좀 미스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주가가 완전히 소외가 돼버렸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뭐 공장 없어집니까?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해서 계속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올해는 바뀔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예상하는 EPS가 지금 보고서 보니까 2026년에는 3,800원까지도 넘게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고생했던 게 끝나고 앞으로 1, 2년 뒤 가게 되면 성과가 나온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단순하게 포장재 회사가 변신하는 과정들, 2차 전지 쪽으로 나오는 과정들 생각하게 되면 아마 주가에 대한 탄력들은 좀 더 붙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많이 소외가 되어 있었지만 5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가면서 4만 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을 했거든요. 얼마나 목표 주가 잡으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총이 1조가 좀 안 됩니다. 네, 그런 쪽인데 물론 이제 안정적인 실적 흐름들 과거에 보여줬던 것과 함께 따진다고 하게 되면 아직 실적이 안 나오는데도 좀 비싸긴 하죠. 근데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가시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마 말씀드렸던 EPS만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한 20% 이상은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추가적으로 약 한 25% 정도 상승한 여력 쪽을 본다고 하게 되면 약 한 5만 원대 정도로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4,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34,000원으로 율촌화학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게임 중에서 데브 시스터즈 가지고 오셨는데요. 돌고 돌아서 결국엔 쿠키런. 굉장히 독자적인 IP 잘 활용해서 또 신작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신작의 모멘텀, 게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앵커님도 쿠키런 저는 굉장히 이게 추억의 게임이었습니다. 추억의 학교 게임. 다닐 때 네.
기록을 깨고 싶어서 네. 열심히 했었어요. 고등학생 때. 아, 학교는 가셨고요? 네. 예, 학교는 나와야 됩니다. 네, 밤새 했어요. 그러면 예, 앵커님이 그 정도면은 그만큼 재밌었다. 재밌었죠. 예, 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IP를 보유한 쿠키런 시리즈를 갖고 있는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이 회사가 일단 신작 모멘텀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쿠키런 모험의 탑이 6월 26일 날 글로벌 버전으로 나오게 됩니다. 계속 이거 하나씩 나올 때마다 또 성과도 그렇고 좀 하나씩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들인데 이게 보니까 보통 이제 쿠키런은 2D라고 그러죠. 이렇게 네. 딱 붙어서 2D 쪽인데 이번엔 네. 3D입니다. 오. 예, 그럼 좀 더 다양한 모습들이 그렇죠.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에서 이렇게 된 오븐 네. 스매시니까 이건 예전 아. 거고 여기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면 만화적인 입장이 아니라 3D로 좀 바뀐다. 아. 좀 더 역동적이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하는데 사전 예약자 수가 1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기대감은 좀 높아질 수 있겠다.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또 아까 보셨던 오븐 스매시 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약간 대전 슈팅 게임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초콜릿 쿠키를 막 던지나 봐요. 네. 뭐 하여튼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에 따른 기대감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신작 모멘텀은 하반기도 계속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게임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좀 다양한 뭔가 컨셉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출시할 예정인 게임들 있고요. 자, 두 번째가 바로 요스타입니다. 일본 쪽에도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네, 요거는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쿠키런 같은 아기자기한 이런 캐릭터. 귀여워요. 예, 네. 일본 분들도 좋아하시겠죠? 네. 네. 일본에서 오셨나요? 네. 네. 일본 분들도 좋아하실 거로 생각하다 보니까 일본 쪽으로 가서 이런 QA 확대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기대감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 퍼블리싱 계약을 요스타라는 회사랑 했었는데 이 회사가 또 강점이 있는 퍼블리싱한 게임 중에 하나가 블루 아카이브가 있죠. 이런 흥행작들이 있다. 그러면 기대를 좀 높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의 퍼블리싱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화되면 더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거기서 또 수익을 올려갈 수 있을 텐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생각보다 예전만큼 이렇게 성공하게 되면 팍팍 나오는 게 조금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비용을 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다 보니까 인건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또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제대로 비용 통제가 안 됐는데 이번에 확실히 하겠다라는 쪽에서 1분기 실적 보게 되면 매출은 한 18% 늘어갔는데 영업 비용이 한 7% 빠졌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 마케팅 비용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게임 나오게 되면 되게 대거 시도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요게 약간 좀 관리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좀 비용 통제 쪽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쪽에서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이 한 540억 정도 나올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이 어제자로 보게 되면 한 6,500억 그러면 540억 영업이익 나오는데 게임사 치고는 비싸지가 않죠. 이런 것들이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탄력을 좀 기대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8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다 보니까 나름 그 섹터 안에서도 돋보이는 주가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또 설정을 어느 정도로 해주실까요?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직전 고점은 넘어갈 것 같고요. 네. 예, 한 6만 5천 원대 정도까지 목표가를 삼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9,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데브 시스터즈 알아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65,000원, 손절가는 49,500원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